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요, 우리가 만약에 기찻길이 있다면 KTX가 달리는 길로 똑바로 걷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해주고 싶고 아이가 더 잘 되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어머니들이 내 아이를 정말 뭐 고속철도 길로 쫙 달리게 지도해주고 싶은데 어머니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쪽으로 탈선했다가 저쪽으로 탈선했다가 그렇게 아이들 키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끔씩 제가 말했던 영상들을 보거든요. 보면은 와, 정말 그래도 내 주변에서 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처럼 아이를 학원 안 보내고 고3 때까지 이렇게 하는 엄마가 아무도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때는 좀 쓸데없는 거에 많이 시간을 투자했고, 또 요거를 좀 더 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 남는 게 엄청 많거든요. 다른 엄마들보다는 또 나름 고집이 있어서 똑바로 가려고 노력했는데도, 지금에 와서는 후회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 이렇게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1도 제가 뭐 가식도 없고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아마 제가 아무리 솔직하게 제가 20년 지나서 겪었던 이야기를 바르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유치부 어머니, 초등 어머니들은 이게 귀 안 들어올 거예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제가 또 지났을 때, 어떻게 하면은 대학에 필요한 공부가 어떤 건지 지금에 와서 다 알게 된 것들을 정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마음고생 안 하고 또 육체적으로 고생도 덜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조금 더 놀리면서 행복하게 더 공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둘째 아이가 보면은 약간 공부 쪽으로는 힘들어하는 아이인데 아마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더 활용했더라면 아마 그래도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감이 남는 게 많습니다. 어머니들이 근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어머니들이 제 말 안 들을 거라 안 합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지만, 개 중에는 그래도 저한테 연락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들어도 잘 따라하지 않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씩 미술 하시는 이제 학부모 중에 정말 내가 알려주고 싶어서. 왜냐면 아이가 참 훌륭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참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공부를 이렇게 하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도 관심이 없으세요. 정말 그렇거든요. 제가 저한테 매일 전화하는 후배가 있어요. 대학 후배, 뭐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한데, 왜냐면 그 후배 같은 경우도 맨날 언니 그럼 전화 오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안 따라하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이를 한 뭐 어른까지 키우고 그렇게 잘 또 키우신 부모 뭐 어른들이 봤을 때는 제 얘기를 보면은 또 시행착오 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대학까지 이렇게 보내봤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또 틀리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지금 대학까지 봤을 때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쓸데없는 거 빼고 뭐 이런 거 다 나름대로는 제가 많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저한테 질문하신 분 중에 뭐 초등 4학년인데 초등 뭐 1학년인데 6학년인데 하상영어 어떨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들한테 제가 정말 진심으로 알려줘도 그분들은 분명히 그 또래 엄마들이 이제 하는 거 따라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느낀 대로. 저도 우리 아이를 영어를 좀 잘했었기 때문에 한 3학년 때 잠깐 몇 달 하상영어를 시켜봤습니다. 시켜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쉬었다가 한 6학년 정도 되었을 때 하상 영어 조금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잠깐 시키고는 그만뒀는데 우리가 아이가 말을 하고 막 그러면은요 외국인과 말할 수 있는데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 마을에도 한번 데려가 보고 또 외국인이 지나가면 무슨 말 하는지 애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좀 이게
엄마들이 이제 엄마표 영어에 막 빠져 있으면 아이가 외국인과 말하는 거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떠듬떠듬거리고 이제 화상 영어를 하면은 엄마들이 정말 뿌듯해 하거든요. 제가 가끔씩 다른 유튜브 엄마표 영어 하시는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화상 영어를 시켰더니 뭐 너무 좋다 막 해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대학까지 보낸 입장에서 왜냐면요, 이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살고 우리 아이를 결국 대학 보낼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요. 결국 처음에는 뭐 아이가 뭐 예체능, 옆집 아이가 하니까 예체능도 시키고 뭐 요 논술 학원도 보내고 다 하잖아요. 하면서 이제 결국 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입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다 했던 거, 물론 기본 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혀 필요 없는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입시에서는요, 국어, 수학, 영어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초등 고학년부터는요, 다른 거 다 안 하고 국어, 수학, 영어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처음에 첫 시간부터 수업하진 않잖아요. 첫 시간에 와서 아이들한테 이제 막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얘들아, 너희가 나중에 무엇이 꿈인지 모르겠지만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대학을 잘 가려면 국어, 수학, 영어를 잘해야 돼. 뭐 체대를 가려고 그래도 국어, 수학을 잘하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또 네가 어떤 뭐 꿈이 있다 해도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국어, 수학, 영어를 잘하면 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때는 그런갑다 이렇게 들려오다가 지금 와서 우리 아이를 대학 보내보고 또 입시 공부를 시켜보고 또 저희가 다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입시 전문가들이 보통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들 제가 몇 번을 다시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말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는 정말 쓸데없는 거 시키지 말고 그냥 입시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 수학, 영어 그 기준으로 해서 아이가 너무 고생하지 않게 쓸데없는 거 시키지 않고 그냥 쭉 나오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국어, 수학, 영어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약간 후회되는 부분은 책을 많이 읽히면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국어 공부 대신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뭐 입시에서 만점 맞은 아이들이 저는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뚝 잘라서 쉽게 얘기하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책을 많이 읽는 건지, 책을 많이 읽어서 공부를 잘하는 건지,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다 봤거든요. 정말 열심히 국어, 수학, 영어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시키는데 어머니들이 영어를 시키는데도 토플 영어를 시키고, 왜냐면 입시 영어랑 토플 영어는 별개거든요. 그리고 또 국어를 시키는데 국어를 뭐 논술 국어 뭐 이렇게 시키시는 그거 다 소용없거든요. 정말 만약에 입시 기준으로 우리 아이를 만약에 서울대 스카이대를 보내고 싶다 기준을 잡았을 때 아이가 뭐 이것저것 다 해도 다 잘하는 정말 천재 같은 아이는 정말 드물거든요.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쓸데없는 거 다 빼고 똑바로 달려오시면 정말 아이도 덜 힘들고 부모님도 덜 힘듭니다. 아까 화상영어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저도 우리 아이가 화상영어를 하면은 이제 안방에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에 하면은 귀에다 막 대고 아이가 깔깔거리고 웃었으면 정말 뿌듯합니다. 외국인과 영어 한다고 돼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아이가 그렇게 화상 영어를 시켜서 그걸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학교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해야 되고요. 입시 공부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잠깐 화상 영어를 시키고 멈추는 걸로 생각해서 몇 달 시킨다 생각하셔야 되지, 4학년 때 시키면 어떨까요? 6학년 때 시키면 어떨까요?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만약 엄마가 영어 했다면 한 고학년 때 잠깐 한 뭐 6개월에서 뭐 여유가 되시면 한 1년만 시키세요.
결국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화상 영어 할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거 없거든요. 물론 엄마표 영어로 해서 아이가 글도 쓰고 말하고 뭐 듣기 다 되고 그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는 입시 공부에서 수학 영어가 1등급 나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화상 영어 아기 때부터 했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그렇게 돈도 낭비거든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 충분히 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잘했을 때 그래도 살짝 이렇게 맛배기로 화상 영어를 잠깐 1년 시키는 거는 괜찮은데 뭐 어릴 때 시켜서 계속 그렇게 그래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지금 후회되는 거는 영어를 이제 시키다 보니까 영어에 엄청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조금 줄이고 국어 공부를 정말 체계적으로 시켰으면 정말 좋았겠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책 읽었는 게 국어 공부인 줄 알고 책만 많이 읽혔잖아요. 저게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그냥 국어 책을 많이 읽으면 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고3들 그리고 입시 수능 국어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어머니들이. 뭐 예를 들어 고전시가 고전산문, 예를 들면 현대시가 현대시 읽어보면요. 우리가 우리말을 읽고 있지만 글을 읽고 있지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책만 많이 읽었다고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되는 애들은 정말 손꼽아 몇 명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교과서, 국어 예를 참고서, 그리고 국어 교과서 공부를 할 때도요. 지금 와서 제가 이제 다시 시킨다면 초등 교과서가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종류별의 책을 다 문제 풀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습서를 다 사가지고. 중학교 때는 제가 둘째 아이한테 그렇게 시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EBS 들어가면 유련이라는 문제집이 있는데, 그리고 전 여러 교과서를 다 모아놓은 문제집입니다. 그런 통합 문제집 국어도 풀리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국어를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둘 다 국어 때문에 엄청 고생했거든요. 특히 둘째는 지금 국어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예를 들면 뭐 다른 거 예체능 가르치고 또 논술 가르치고 뭐 쓸데없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거 다 안 하고 했거든요. 초등학교에 다니면은 거의 4학년부터 시작할 거예요. 4학년에 교육원에서 뭐 주최하는 뭐 초등 영재원 이렇게 뽑는 게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공부를 좀 한다 하는 아이들은 다 참여해서 뽑히면은 그 동네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에 가서 뭐 방과 후로 약간씩 다른 뭐 과학 실험이라든지 그런 공부를 좀 배우고 하는데 어머니들이 거기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뭐 서울에 있는 그런 데에 가서 과학 뭐 실험하는 거, 과학 학원 보내는 엄마들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안 시켰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 신청서를 내지 않았으니까 담임선생님이 너는 왜 그거 안 내니?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선생님이 왜 나는 그거 안 되냐고 묻던데. 그런데 제가 그때 잠깐 만났던 엄마들이 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거든요. 걔네들이 다 그거 지원해가 다 뽑혔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지원하면은 학교를 마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다른 학교에 가서 뭐 과학 실험도 하고 뭐 또 그런 공부도 배우고 또 그런 뭐 과제도 해내야 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살짝 고민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지원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시간 뺏겨서 집에서 수학이라든지 엄마표 영어라든지 시간이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시켰습니다. 4학년 때도 안 했고요. 5학년 때도 안 했고 보통 그걸 몇 년간 하거든요. 저는 안 시켰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려고 어머니들이 그거 뽑히려고 입으로 과학학원 다니고 그런 애들 많았거든요. 저는 막 영어에 너무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국어 공부를 했더라면 정말 좋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초등학교 때 막 중학교 때 그렇게 깼던 게 결국은 대학 가서는 그만큼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안 하고 또 그냥 대학 가서 아이가 필요하면 영어를 좀 더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화상 영어 뭐 이런데 돈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귀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이거든요. 이게 중학교 아이를 보내보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켜보면서 이제 제 말이 기억날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아, 누가 뭘 하고, 뭐가 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다 덤벼듭니다. 근데 보통 저기 입시 그런 유튜브를 보면요, 정말 유명하신 분 몇 명 계세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또 아이를 케어해서 막 좋은 대학 보내보신 분들도 유튜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엄마표 영어로 막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영어는 어느 정도 해놓으니까 좋기는 좋아요. 좋은데, 거기 영어 하는 데 대해서 너무 비싼 책이라든지, 그리고 화상 영어 하는데 돈을 너무 투자한다든지, 시간을 뺏긴다든지,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까지 없고, 정말 필요한 국영수, 그거를 골고루 다 잘해야 되거든요.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없습니다. 수학, 국어, 특히 국어 같은 경우가 고3 때 와서 대부분 학생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게 국어거든요. 어머니들이 너무 한 가지에 또 맹신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와서 잘했는 거는요, 뭐 영어 유치원 안 보내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사립 초등학교 안 보내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시간 잘 활용해서 뭐 영재원 보내려고 막 그런 노력 안 하고, 그런 거 뿌리치고, 그런 거 정말 잘했는 것 같아요. 잘했고, 그게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들이 보내고 싶은 곳이 서울대 아니면 스카이대잖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정말 똑바로 우리가 KTX 길, 철도길을 똑바로 달려가는 길을 어머니 잘 알고 계신다면요.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이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제 얘기가 진짜 몇 명 어머니들이 진심으로 듣고 실행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20년 겪어보고 또 느낀 점이거든요. 어머니들이 정말 시간 이렇게 많이 안 뺏기고 아이들을 정말 후회 안 하게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머니들 힘드셨죠? 화이팅 하십시오.